667번부터 볼까요? 수열 N에 대하여 시그마 56, 시그마 100. 일단 1부터 7, 10까지, 1부터 7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8까지. 그때 A8을 구하시오. 여덟 번째 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등차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뭔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수열이야. 예를 들어서 S10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S10, SN 말고 S10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어. 또는 뭐 S10이나 S8 같은 거 구할 수 있어. S10을 주면은 A10이나 A8 같은 거 구할 수 있냐고. 전혀 없지. 그지? 뭐 식이면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은 얘 하나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두 식의 생김새를 잘 봐. 얘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근데 얘는 1부터 7까지, 얘는 1부터 8까지. 그렇지. 이 두 개의 차가 A8 하나 똑 떨어지겠네. 그럼 나머지 놈들은 사라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몇 배? 두 배를 하자. 알았죠? 그럼 얘는 2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얘는 바로 이 집어넣을게. 1부터 7까지 AK. 그게 110이라는 거고, 두 번째 얘는 여기 있었는데 어쨌든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그대로 쓴 거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둘이 빼버리면 A8이죠. 됐죠? 12네. 다음 6, 7이 범시. 자, 지금 요식 있지, 요식. 요식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등차가 생각납니다. 맞죠? 어떤 놈들의 합이 누가 봐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맞지? 다시 등차 수열의 합. 좌변은 얘가 지금 합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네. 그것도 어떤 등차 수열? 이 식의 생김새 딱 보자마자 4n. 오, 그렇지. 그럼 끝났네. an분의 4n-3이 4n-5라는 얘기야. 나눠주면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3인 거야. 끝. 5, 7, 9 넣어주세요. 끝. 일단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공차가 양수래. 그러면은 A, 5.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A6부터는 5보다 큰 놈들, A4까지는 5보다 작은 놈들,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작은 놈들, 큰 놈들. 근데 절대값이 있지. 이놈은 AK가 5가 되는 걸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A3와 A4가 들어갔을 때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지. 그리고 A5는 사실 0이라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양수로 취급해버리죠. 원래는 뭐 점점점 해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여기까지 온 김에. 끝. 되었나? 그러면 일단 뿔십 마십은 일단 사라질 거니까 남은 놈들만 계산을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이게 는 얼마? 20.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EA4 이 어디 갔어? EA3 EA4 플러스 EA5 플러스 EA6 플러스 EA7. 근데 A5를 알잖아. 뭐였지?
그럼 얘는, 얘는 각각 2로 묶어버리게 되면 얘 얼마예요? 얘랑 계산해서 2D. 얘랑 얘도 얼마? 4D. 오케이? 2D, 4D. 10 어디 갔나? 몰라. 10까지. 이거잖아. 그게 뭐다? 30. 끝. 6D가 얼마? 끝. 됐죠? D는 얼마야? 그럼 답은 아까 A5 5였지? 5에다가 3분의 5 더해주면 되겠네. 3분의 20. 답은 2번. 2번 맞는지 확인 좀. PN이라는 점의 좌표가 뭐래? 그렇지. 근데 LN은 OPN의 길이래. 맞죠? 좌표평면상에 가상의 좌표평면상에 머릿속으로 그려봐. 원점이 있어. O. A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점이 쿵 찍혔어. PN. 자, OPN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OPN의 길이 자체를 어떻게 구하면 돼? 를 어떻게 구하냐고. 아니, 수치 보지 말라니까. 내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 A가 예를 들어서 3,0이야. 그러면 OA의 길이 얼마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0,0에서 5,0까지 거리 뭐냐고. 7,0까지는. 어떻게 바로 대답이 나와? 뭘 보면 된다? 앞이 뭐고 뒤가 뭐야? 그러니까 그거 무슨 좌표? 그냥 좌표가 아니잖아. 무슨 좌표? 좌표는 X좌표, Y좌표가 있잖아. 무슨 좌표? 그래. 그 질문이 어렵나? LN의 길이가 결국 PN의 X좌표잖아. 그 대답이야. X좌표만 구하면 돼. 네 문점의 좌표 공식이야. 이 문제의 질문은. 자, 그건 알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말을 봤으면 내분 공식을 봤었을 거야. 또는 떠올려야 됐지. 내분 공식을 몰라서 혹시 질문 있냐, 너?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너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너 과 어디 간다고? 기공. 자, 기계공학과를 가서 네가 취업을 해봐. 회사에 갔어. 그지? 일반적으로 네가 어떤 업무를 하겠냐? 기공 출신이야. 예를 들어 삼성을 들어갔다 치자. 삼성전자든 뭐든 삼성전자를 들어갔다 치자.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음. 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아이씨. 그럼 그거는 꼭 기계공학과여야만 배우는 거냐? 그러니까 뭐겠냐고.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드는 쪽으로 간다 치자 네가. 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기공 출신이면. 그래, 개발을 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라이폴드 뭐 이런 핸드폰이 나오고 있지. 네가 만약에 입사를 했어. 일반 폴더폰 정도도 없던 시절이야.
오케이? 그 폴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요즘 폴더 말하는 거야. 폴드폰. 오케이? 자, 그게 어떤 시절이야? 네가 그걸 개발을 하기로 그 팀에 들어갔다 치자. 어떻게 할래? 그 전에는 접는 폰이 없다고요. 어떻게? 전에 있던 데이터에 접는 폰이 없다니까? 뭘 생각할 건데? 아니, 그 진짜 단순한 대답이야. 야, 건축공학과 출신이 건설회사 가면 뭐 하겠냐? 야, 그 대답은 초딩들도 해. 너 고등학생 아니야?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다운 대답 못 해? 야, 건축공학과 출신이 건설회사 가서 뭐 하겠어요? 라는 질문에 건축공학과, 뭐 건축공학 배운 전공을 써먹을 걸 공부하겠죠. 이 대답은 유치원생도 해, 임마. 그래서 뭘 하겠냐고. 아니, 그 대답이 어려워? 건물 용도에 맞게 철근의 개수를 뭐 조사한다던가 하지 않을까? 어? 아니, 건축공학과가 뭐 해야 되는 과인지는 몰라? 아니, 자세히가 아니라 뭐 하겠냐고, 공대에서. 건축과 관련된 공학이 구조공학 말고 더 있어? 너 진짜 아무런 그런 생각조차 안 나? 그걸 써먹기가 힘들어? 그 말을, 아니, 너 뇌를 쓰기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야, 네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럼? 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야, 네가 뭐 한지는 알아야 취업을 시켜주지. 기계공학과 출신이 뭔지도 모르는 애인데 기계공학과 집어넣고 싶겠어?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가 배운 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생각조차 안 하는 애인데 회사에서 뽑고 싶겠냐? 대학교 갈 때 면접 안 봐? 면접 보는 형들도 있잖아. 그럼 그제서야 부랴부랴 공부를 해? 야, 네 전공이야. 네 전공. 기계공학과를 가면 아무나 다 취업시켜준대? 그것도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학교 기준이지. 밑에 가면은 기계공학과 갈 바야 차라리 한 단계 학교를 올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모르는데 뭘 전공을 정해. 아니, 세부적인 전공은 몰라도 뭘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 아니, 이렇게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없이, 막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뭐 내분 공식인데 내분 공식조차 안 알아보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알아? 공대의 기본 중 하나가 그거야. 내가 이걸 써야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있잖아. 내가 그거에 대한 공식이나 지식은 까먹었어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찾아보는 게 기본적인 게 공대의 자세다. 어? 역사적으로는, 역사학적으로는 있잖아. 어떤 처음 보는 현상이 드러났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비슷한 사례들을, 최대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공대 분야, 공학 분야는 뭔가 이런 지식이나 정보 공식이 필요하겠네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걸로 예를 들자면 네가 내분점을 배웠어. 내분 공식은 까먹을 수 있지만 내분이라는 말은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이거 필요하겠네. 아 근데 내가 까먹을 수는 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내분 공식이 뭐였지? 찾아보는 게 공대의 기본 자세라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조차 안 돼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응?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이거랑 연결을 시켜야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네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최소한 기계공학과에서 뭐 배운지는 공부를 해놨어야지. 알아놨었어야지. 그리고 기계공학과 출신이 핸드폰 만들러 가면은 뭐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어? 그래. 핸드폰 분야의 기계공학과가 가면은 힘들다고 치자. 야, 상식적으로 건축공학과가 건설회사에서 뭐 하는지 정도는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 있다. 건축물에서 창문 만드는 게 건축과가 하는 게 역할이 아니잖아. 그지? 문 뚫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건축과 출신 아니야. 그럼 뭐 하겠어? 뼈대 만드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 그런 대답이 안 나오냐고. 건축공학과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겠죠.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겠냐고. 내가 세부적으로까지 한 번 더 물어봤잖아. 첫 대답은 그랬다 치면 두 번째 대답에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사람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살라고. 어? 알겠어? 이게 갑자기 너무 답답해지네.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서 답답해지네. 너, 어?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대학생활 어떻게 할 건데? 고등학교 때처럼 하나하나 다 알려줘? 알려줄 것 같아? 아니요. 이제 20살이야. 교수들은 너가 그렇게 하든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 숙제를 하는지 과제는 하는지 얘가 학점 관련하는지 관심 없다고 교수들은. 최소한의 잔소리조차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는. 근데 너처럼 그딴 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학점 관련 개뿔. 그냥 학점 C 받고 D 받고 있는데 취업이 잘 된다고?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뭘 할지는 알고는 살아라. 이놈아. 기계공학과를 가든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든. 응? 기계공학과가 내분 공식을 모른다? 최소한의 수학 물리를 모르는데 기계공학과를 간다? 기계공학과를 걔 족밥으로 보냐? 그거에 맞춰서 어중에 떠중에 학교 가면은 이도 저도 아니야. 거기 기계공학과가 기계공학과야? 정신 차려. 알았어? 너 수학과학 성적 고래가지고 기계공학과 진짜 이상한 데 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높은 학교 가. 차라리. 이름 없는 과 가고. 그게 나아. 알았어?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다. 하, 너 내분 공식 찾아봤어? 그래서? 이엔승 그럼 LN이 나왔죠? 뭐예요? 이겁니다. 맞나요? 그놈의 역수래. 그럼 뭐야? 됐나? 끝난 거 아닌가? 이게 왜 질문이야? 그러면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이게 1이라는 길이를 2의 n승과 1만큼의 길이들로 분할을 했을 때 2의 n승에 해당하는 만큼 가져가자 이거잖아. 그지? 1 곱하기겠지 원래는. 정리해라. 삼각형들을 열심히 줄여간다. 이 녀석은 SN, 저 넓이들은 SN의 합인가? 아니지? 삼각형의 넓이 하나하나를 SN으로 잡았지. 넓이. 자, 저 넓이들은 무슨 관계에 있어? 첫 번째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 세 번째 정삼각형 무슨 관계에 있어? 등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관계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그 등비, 왜 등비 관계에 있습니까를 밝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밝힐 이유는 전혀 없다. 정상적인 중등 수학을 다 배운 사람들이면 당연히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걸 알아. 밝힐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는 등비술인 사실을 이용하기만 하면 끝난다. 알았나?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알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이었어요. 첫 번째 넓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A1, B1, C1의 넓이를 S1이라고 부를 거고 1부터 더하는 거니까 맞지? A1, B1, C1은 전체 삼각형이니까 맞죠?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지? 네, 4분의 루트 3이죠.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됐어? 자, 두 번째 뭐 한다? 그래서 공비가 얼만데? 등비술이니까 당연히 공비 찾는 건 기본. 맞죠? 자, 공비를 찾아가고 싶어. 길이비가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한 점을 삐뚤라고 했대. 그러면 이 길이 자체가 1과 3이라는 얘기다. 맞지? 여기도 1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 다 튀어나왔네. 여기는 60도. 됐나요? 그러면은 일단 쓸까? x라고 해보자. 그렇지. 변 3개 각 하나니까 코셈 없지. x제곱은 1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의 60도고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다. 계산해주면은 7. x는 얼마? 루트 7이 나왔네. 자, 공비 얼마입니까? 16분의 7이죠. 맞죠? 왜? 한 변의 길이에서 한 변의 길이로 넘어가고 있잖아. 근데 넓이 얘기니까 제곱들의 비 16대 7이겠지. 알았어? 끝. 등비술 합공식 3개, 항 3개, 항 5개네? 5개 더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런 거지. 자, 간다. 뭐다? 85 맞지? 이걸 질문했어. 4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 됐죠? 근데 시그마는 뭐가 변수야? k가 변수네. 짱짱. 그 다음에 k가 변수네. 맞죠? 아니다. 4 그대로 하늘 살려놓고 얘는 2로 가자. 2분의 10 곱하기 11 플러스 a제곱. 맞죠? 맞아? 응.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10이죠? 아까는 왜 맞다 그랬어? 그 당연한 실수를 한다? 방금처럼. 항상 왜 웃기지? 짜증나. 간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1540? 이거 얼마야? 220A? 오, 10A 제곱. 이 녀석의 뭐 찾기? 물론 최소 값도 찾고 그때의 A도 찾고 끝났네. A 얼마면 돼? 얼마냐고. 그렇지. 그럼 계산하면 끝나네. 뭐 문제야?
뭐금자 가져가. 자, 이거 11을 진짜 넣고 계산하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2차 11 최대 최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는 거 알잖아. 이것만 계산하면 사실은 되기는 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 원래 1540이 있고 없다가 생긴 녀석이 얼마? 11의 제곱 곱하기 20 1210이죠. 그럼 다시 빼자. 그래서 그럼 이게 답일 거 아니야. 330이냐? 맞는지 확인. A는 11, 그때의 최소값은 330. 뭐냐? 그럼 잠깐 쉬었다 하자. 가봅시다. 703번.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무슨 수열이야? 정확하게. 등차 아니잖아. 그렇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혼자 달라. 이거 기억나? SN이 어떻게 돼? 그러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아? 왜? 이거 가지고 SNC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떻게 돼? 4n제곱 이겠지. 1 넣어주면 4니까. 근데 얘만 첫째 항은 다르지. 상수항 붙이면 끝. 이게 SN이잖아. 끝. 됐나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뭐예요? 역수를 만들래. 분모로 들어가지. 무슨 걸로? 합차걸로. 그럼 이제 쓰면 끝나잖아. 부분문수.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얼마야? 2죠? 그 상태에서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끝. 됐나? 예. 자, 시그마에서 결국 분모가 무슨 꼴을 띄고 있다면? 분모가 무슨 꼴을 띄고 있다면? 음, 곱.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부분문수를 쓴다. 분모가 무슨 꼴이야? 곱하기잖아.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S? AK 플러스를 아니야? SK 플러스에서 SK를 뺐는데 무슨 SK 플러스이 나와? 잘못 말한 거지? 그래서 그 녀석의 역수로. 근데 분자에 뭐 있었어? 약분용이네. 그리고 부분수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얘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나와야지. 끝났네. 1 넣어주면 빼기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다 생략되고 마지막에 근데 다 나왔죠? 끝. 사겠지? 그지? 우리가 내신고증이랑 교재를 굳이 골라서 하고 있는 이유가 스텝 3인데 이 미친자가 스텝 3를 안 풀어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라고 이거 한 거야? 시그마 안 그래도 어려운 단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려워서 스텝 3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려운 단원이니까 스텝 3를 더 공부를 해놔야 되는 단원인 건데 이 자식이 밀린 거 언제 할 거야? 밀린 거 언제 할 거야? 즈랍시 스텝 3 이번 주 숙제하면서 꼭 해라. 또 수행평가 변명되지 말고
아니, 거의 다 한 게 아니라 안 했었어도 이제 쏟아져도 기본적으로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텝 2 해봐야 몇 문제 된다고. 응? 일주일 동안 고작 그 문제 풀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았어? 이게 변명이 생기면 안 돼. 나중에 너가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잖아. 특히 회사를 가면 더 심해져. 그날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 근데 그게 널 위한 거야? 아니에요. 회사를 위한 겁니다. 물론 그거의 능력의 인정을 받아서 너의 급여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일이지. 이번 하나의 프로젝트 잘했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아. 월급이 오르진 않아. 뭐 인센티브는 들어올지 모르겠다. 정말 뛰어나게 막 너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숙제는 널 위한 거야. 본인을 위한 건데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알았어? 이게 변명이 생기면 안 돼. 이게 내가 숙제를 뭐 더 준 프린트, 나의 학생들을 위한 욕심에 더 준 프린트가 생기면 몰라도 아니잖아. 어차피 정해져 있던 한 단원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덜 했다? 넌 이번 주 잘못 산 거야.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서는 어차피 예정돼 있던 거잖아. 기말고사 한 2, 3주에서 많게는 한 5, 6주 남은 그 사이에 항상 수행평가 쏟아져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이번 한 주만.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회사를 가도 바쁜 시기는 언제든지 한 번씩은 찾아와. 그때마다 변명이 생기면 안 돼. 알았어? 오히려 바쁠 때일수록 바쁘게 살라는 얘기다. 알았나? 자, 한다. 좋게 말을 할 때 들으세요. 자, 한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왜 웃어? 그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물리쌤 이름 뭐지? 아, 윤보쌤. 아무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어. 말 그대로 하나는 요 수학적 귀납법이고 요거는 오늘 아마 못할 겁니다. 내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단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을 만든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동시에 쓰이는 단어 귀납. 이 귀납이 뭘까? 뭐 국어적인 의미도 있겠지. 귀납법, 연역법 하면서. 내가 알기로 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쭉쭉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은 그 사례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있잖아. 첫 번째 CD를 하나 딱 던져줘.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 CD를 통해서 이웃하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찾아서 첫 번째 거 줬으니까 두 번째 거 찾아. 두 번째 거 줬으니까 세 번째 거 찾아. 세 번째 거 나왔으니까 네 번째 거 너가 찾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귀납이다.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 하나, 꼭 그게 꼭 첫 번째일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 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나온다면 첫째 항을 통해서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이 나왔으면은 세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이 나왔으면은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누구?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통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를, 두 번째로 세 번째를, 세 번째로 네 번째 항들을 쭉쭉쭉 찾아 나가는 것. 이 식이 하나가 등장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녀석들을 이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전에는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썼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매번 저 관계식의 이름을 이웃하는 한들 관계식, 이웃하는 한들 관계식 하고 부르면 귀찮으니까 나도 점화식이란 명칭을 쓸 건데 꼭 점화식이란 명칭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저 점화식이 저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수열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은 그냥 말 그대로 첫째 항일 뿐이고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맞죠? 저 점화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수열들이 주어지는데 정해지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공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점화식들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점화식은 결국 어떤 수열에 대한 얘기겠어? 기본적인 점화식이니까 어떤 수열? 당연히 등차 등비로 넘어가는 점화식들을 말하는 거다. 알았지? 그다음 첫 번째 점화식의 정체. 등차 수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전항에다 뭐 하는 거야? 어떤 공차 니를 더하는 녀석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등차구나. 심지어 공차가 니라고 주어져 있는 등차구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너는 등차수열 일반항 쓰면 되고 등차 중항 쓰면 되고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돼. 알았죠? 이거는 그래서 뭐다? 등차를 이용하라는 얘기지 이 식을 가지고 뭔가 더 이상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등차 등비는 그래.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어지면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고 공비가 R라는 얘기죠. 맞죠? 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식 뭐 있을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식 뭐 있을까? 몽둥이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피보나치가 나온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내가 방금. 피보나치가 왜 나와? 수열에 따른 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피보나치는 그리고 공식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미친 자야. 뭐 있어요?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가운데 항이야. 나는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설명할 거야. 근데 그 가운데 항 AN 플러스 1은 뭐 해주면? 두 배를 해주면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합과 동일하다. 그럼 뭘 알려준 거다? 그냥 등차 수열임을 알려준 거야. 공차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래서 뭐 한다? 보통 첫째 항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혹은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제공. 왜 웃어 또? 뭐? 뭘? 플러스 2네. 땡큐. 아무튼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공차까지 네가 구하세요라고 해서 항을 두 개를 줄 거다. 아마. 알았냐? 그럼 등비술도 하나 더 있겠네. 뭐야? 가운데 항의 제곱은 2가 아니라 AN과 그 다음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그럼 뭐다? 등비수열임을 알려준 거니까 더 이상 이 식을 쓴다 안 쓴다? 더 이상 이 식을 쓰는 게 아니야. 이 식은 등비수열이구나를 캐치를 했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중항,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런 공식들 이용해서 찾아가는 거라고. 알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732번이 딱 등장했다. 뭐야? 첫 장이 3이래. 맞죠? 근데 얘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그렇지. 공차가 4인 등차수를 알려준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한다? 이거랑 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가는 거지. 알았냐? 그러면 이제 뭐해? A의 15를 구하게 주자. 답은 59 하고 끝나는 거라고. 알았냐? 이 식은 어떤 용도로 쓰고 끝? 등차수열 2군. 그리고 공차가 4군 하고 끝이라는 얘기다. 알았지? 예, 끝이다. 이게 기본적인 점화식.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지. 이거 이제 쉬운다잉?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점화식. 자,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직전 교육 과정이야. 바로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사실 네 가지 점화식. 너 바로 직전 아니다.
너네 학년이 또 바뀌어 있구나. 너네 위에 학년 말고 그 전. 그러니까 너네가 2025개정이면은 22인가? 22. 2022. 예. 그 전 개정이 2015개정. 2015개정이 지금 현재 고3들이 하는 개정. 내가 말한 건 2009개정. 2009개정 때는 여러 가지 전반식이 진짜 4개의 전반식을 다 알려줬었어. 물론 그 교육과정이 끝나가는 마지막 2회 정도는 학교 선생들이 4개 중에 뒤에 서너 가지를 잘 안 내는 학교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알았죠? 왜? 이제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했으니까 뺐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전반식들은 그냥 5번째랑 6번째랑 구할 줄만 알면 돼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았다고.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세 번째, 네 번째를 알려는 주되 요즘은 잘 안 나와라는 식으로 나도 바꿨었지.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딱 2개 남은 거야. 첫 번째, 뭐 있다? AN 플러스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 AN에다가 뭔가를 더 할 거야. 그 뭔가가 상수 K, 상수 C, 상수 D면은 등차수열인 거지. 근데 N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이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자, 요 녀석에 대해서 개차수열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사실 잘 안 하는 편이라 나도 그냥 요즘은 이거를 그냥 풀기 위한 풀이로만 알려줄 막 배경 지식인 개차수열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는 나도 설명 잘 안 하는 편이. 근데 뭐 그 설명이 개차수열을 이용하는 설명이 잘못된 거는 아니야. 내 취향이 나도 이제 취향이 바뀌어 버렸음. 내가 그랬음. 옛날에 개차수열로 설명했었음. 근데 요즘은 개체수열 명칭 자체를 잘 안 씀. 해봐야 애들 까먹거든. 어쨌든 이런 수열 만나면 뭐다? 이제부터는 기본이 아닌 거야. 기본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말이 이상한데? 기본적인 녀석이 아니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 아니요. 1, 2, 3, 4를 넣는 게 기본입니다. 직접 하나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는 거야. 알았어? 자, 요 말 잘 기억해라. 기본적으로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으로 넘어서 나오는 수열,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 쪽에서의 기본적인 풀이는 뭐다? 이제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을 찾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정해져 있어. 말 그대로 A1은 15, A2는 뭐 17, A3는 얼마, A4는 얼마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수치를 보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수치를 봤을 때 규칙에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일정한 배율로 늘어나는 거부터 해서 뭐 지수꼴로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맞지? 또는 어떤 값들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 1, 2, 3, 4, 5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1, 2, 3, 4, 5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5 나오는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것도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는 1, 2, 3, 4, 5로 해서 뭔가 증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10, 10, 10, 10, 10, 10 일정한 값이 이어지는 그런 것도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알았죠? 다양하다. 그 중에서 요 녀석은 이런 규칙을 따라갑니다. 잘 봐요. n에다가 1 넣었어. A2는 A1 더하기 F1 꼴이야. 물론 이 F1은 수치로 나오겠지. 식이 주어진 거니까. A3는 A2에다가 F2를 더하면 되겠지. A4는 A3에다가 F3를 더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n에다가 n을 넣을 거야. n-3를 넣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식은 좌변에는 an이고 우변에는 an-1에다가 fn-1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규칙? 양변을 더해 볼 겁니다. 알았나요? 양변을 더해 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좌변은 A2, A3, A4, A5, AN까지의 합. 우변은 A1, A2, A3 점점점 해서 AN-1까지의 합. 그리고 F1부터 Fn-1까지 합. 자, 좌변과 우변이 어때? 아니, 당연히 같은데. 그 내가 말한 게 같지는 않잖아. 좌변은 뭐? A2부터 AN까지 합. 우변은 A1부터 AN-1까지 합. 그리고 F들의 합. 양변이 어때? 똑같이 더해져 있는 A2,
A3, A4부터 해서 AN만 제거된 양변이 똑같이 더해져 있지. 그래서 좌변은 뭔데? 뭐만 남았는데? AN만 남았고 우변은 를 이렇게 써줄게요. 자, K는 뭐다? 까지 합. 이게 1번항이 되는 거야. 물론 이 시그마를 푸는 건 이제 너희 능력이고. 알았어? 그래서 양면에 1, 2, 3, 4부터 n-1까지 넣은 다음에 양면을 더해본다라는 규칙을 따라간다는 얘기다. 알았냐? 자,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자, 원래 옆에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여기로 올게. 두 번째, an 플러스 1보다 an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근데 그 곱하기 대상이 상수 k가 아니야. n에 따라 역시 바뀌는 녀석일 거다. 그래도 뭐 한다? 1, 2, 3, 4 넣어본다. 이젠 바로 쓸게.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F2. AN은 AN-1 곱하기 FN-1. 자, 양변 뭐하고 싶게 생겼어? 곱해주고 싶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양면을 싹 다 곱해볼 겁니다. 저변엔 누구 남아? 다 곱해져 있으니까 양면을 A2로 나누면 둘 다 사라지고 A3 나누면 둘 다 사라지고 AM을 나누면 둘 다 사라지면서 남는 건 AM만 남습니다. 우변은 A1에다가 곱하기니까 시그마를 표현 못하죠. F1, F2, F3들이 다 곱의 꼴로 FM까지 곱해져 있을 거다. 근데 그 곱의 꼴을 띄고 있는 이 F들은 아마 분수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분 돼서 분모 하나, 분제 하나 남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다. 알았죠? 약간 부분수 비슷하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라지고 끝. 이게 다야.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그리고 이게 단가? 아니요. 또 있기는 해. 근데 나머지는 하나로 설명하자. 뭐? 그 외. 그 외는 전부 다 뭐 한다? n에 1, 2, 3 대입하며 규칙 찾아본다. 이게 다야. 알았어? 그럼 규칙을 찾아보는 방법은 문제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신고쟁에는 이 유형이 따로 없지만 마플 시너지를 보면 이 유형들이 아예 한 유형의 이름이 대입하여 규칙 찾기라는 유형도 있고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유형들 굳이 이름을 붙여놓은 녀석들이 몇 개 있어. 오케이? 근데 그 녀석들은 뭐다? 결국은 문제마다 다 달라. 결국은 직접 규칙 찾아보세요가 다야. 그 규칙이 말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말로 해석이 되는 그리고 뭔가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다 풀이가 달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학교 시험을 임하는 당신들의 자세 이 부분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되면 뭐 할래? 전에 이거 푼 것 같은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문제를 직접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단원의 어려운 점이지. 세상 처음 보는 점만식이 등장할 수도 있어. 너가 아무리 문제를 막 1000개, 2000개를 풀었다고 해도 있잖아. 너는 처음 보는 점만식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너가 스스로 규칙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규칙을 찾을 생각을 하지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의문을 던져야 돼. 알겠나? 그래서 같이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렇습니다. 똥을 쌀 때도 생각을 하면서 싸라 이 말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사실. 설명하고 싶은 녀석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규칙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는 네가 말한 피보나치야. 피보나치가 어떤 규칙인지 알아? 뭔데? 세 번째 항을 만들 때 첫째 항, 네 번째 항은? 맞아요. 수가 나열되면은 이 둘의 합이 얘가 되고 이 둘의 합이 얘가 되고 이 둘의 합이 얘가 되는 식으로 가는 게 피보나치다.
그래서 아무 규칙이 없어 보이는 1, 2, 3, 5, 8, 13 이런 것들도 그지? 두 개 더했더니 얘네, 두 개 더했더니 얘네, 두 개 더했더니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응용해서 세 놈의 합이 얘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놈의 합이 얘일 수도 있고 세 놈의 합이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규칙은 세상 처음 보는 거지. 근데도 나올 수는 있는 거다. 알았냐?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설명하고 싶었는데 말로만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사실. 이거는 문제 유형이니까 별 필요가 없다. 자, 뭐 있길? AN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알았죠? 그때 어떻게 만들까? AN으로 AN 플러스를 만드는데 분수꼴을 띄고 있어. 어떻게? 땡! 목 아파. 뭔 소리야 이거? P? A로 하자. P가 낫나? 이런 꼴. 이런 꼴도 있다. 어떻게 규칙 찾아볼래? 아니요. 넣으면 안 됩니다. 못 찾아요. 분모가 고백꼴이 아닌데 어떻게 부음무수를 뜯어내요? 아니요. 공비가 땡! 양변을 역수를 취해보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 우변은 AN분의 PAN 플러스 Q가 나와. 뭐 양변을 똑같이 역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때 우변을 뜯어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뜯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이는데? 뭔데 저게? 뭐야? 보인다며 니가? 뭐야? 치환을 합니다. AN의 역수라는 수열을 BN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BN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Q BN 플러스 P가 나와. 여기서 만약에 P가 0이면 없었다면 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봐. P가 0이면 이거야. 이거 자체도 등비지? 의미 없지? P는 보통 있을 거다. 근데 Q를 1로 줄 때가 많을 거야. 등차가 되는 거야. 역수로 만들었더니 등차가 되는 거야. 처음에 여기 Q가 1이었다고 해서 그게 보일까? 아니요. 역수로 만들었더니 보이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그럼 Q가 항상 1로 주어지냐? 그건 아니야. P도 있고 Q도 있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점화식 이걸 번호로 붙여보면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치자. 알았죠? 3번이 바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AN이야. 아니 QAN이 아니라 Q. 요거야. 이 꼴이지. PQ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A는 B로 바뀌었지만 맞죠? 어쨌든 3번이 저게 있었다. 옛날에는 저걸 이렇게 푸세요가 정해진 게 있었어. 어려웠어. 근데 요즘은 뭐 해본다? A5, A6, A10 정도만 구할 줄 알면 돼. 그걸로 물어볼 거다. 저 상태에서 1, 2, 3, 4 넣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1, 2, 3, 4 넣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알았죠? 그리고 등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느낌. 됐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끝이 났어. 아까 말했듯이 네가 직접 규칙 찾아야 되는 그 문제들이 어려운 게 남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알았죠? 자, 풀어볼까?
예? 시간이 끝났다고요? 내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알았죠? 바이.